그 삶을 사는 게 굉장히 꿈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푸른 바다, 맑은 공기, 그다음에 여유로운 생활. 그래서 뭐 서울과 이제 수도권의 어떤 그 바쁜 삶을 떠나가고 자연 속에서 살고 여유롭게 산책하고 뭐 이렇게 태풍이 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어떤 그 관광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일정한 수입을 지금 얻기가 이제 쉽지가 않고, 그다음 퇴직 후에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쓰셔야 될게 네, 반갑습니다. 퇴직 심리학자 최환규입니다. 제가 이제 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꼭 하는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당신이 이제 퇴직 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꼭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돈, 노후 자금이라고 이제 대답하는 분들이 거의 이제 대부분이세요. 그게 뭐 당연히 이제 우리가 내가 돈이 있으면 노후가 좀 편안할 거고, 돈이 없으면 노후가 이제 불안할 거다, 뭐 이런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뭐 대부분 다 이제 그런 쪽으로 대부분 다 많은 부분들을 이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그 퇴직 후에 이제 삶의 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결정하는 게 사실 이제 돈보다는 어찌 보면 이제 사람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물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돈이 있어도 누구랑 같이 쓸 건지 이것도 한번 고민을 지금 해봐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뭐 집 금고에 뭐 10억이고 100억이고 이렇게 모아놨 더라도 그 돈을 지금 쓸 사람이 없다.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다 그 돈을 지금 노리기만 한다.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지금 해보면, 꼭 돈이 많은 게 과연 어떤 내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오늘은 많은 퇴직자분들이 놓치고 있는 퇴직 후에 이제 인생을 망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퇴직이라고 지금 하는 건 이제 여행지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라고 지금 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군대를 이제 전역을 지금 하면 새로운 이제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처럼,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오랜 여행을 끝내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여행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홋카이도나 알래스카 이런 추운 지방으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여름에 이제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을 나설 때는 굉장히 지금 가벼운 옷을 입고 이제 뭐 공항을 지금 가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가벼운 옷차림으로 여행지 알래스카나 홋카이도에 도착을 지금 한 상태로 계속 이제 거기서 여행을 지금 한다고 하면 아마 뭐 굉장히 얼어 죽거나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얇은 옷을 입고 가더라도 이제 여행지에 가면 여행지에 맞는 옷으로 이제 갈아입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 반대로 뭐 두꺼운 옷을 입고 이제 뭐 열대 지방으로 간다고 하면 이제 얇은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그 환경이 바뀌게 되면 여러분들이 거기 준비도 이제 당연히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여행을 즐기는 게 아니라 어떤 그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생명까지도 이제 위협을 받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퇴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인생의 여행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직장을 이제 인생을 경험하는 어떤 그 여행지 중 하나였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퇴직을 지금 한다는 건 그 여행을 이제 마치고 이제 새로운 준비를 지금 하는데,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여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거에 대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직장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뭐 경쟁이라든가 성과, 보상 등을 통해서 어떤 그 보람도 보상도, 그리고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나 갈등도 많이 경험을 지금 했었죠. 근데 이제 뭐 퇴직 후에는 그 직장에서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는 생활하기 어렵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 그 입던 옷을 다 벗어드리고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옷을 입어야 된다. 그 얘기는 곧 뭐 경쟁이라든가 보상 이런 부분들은 직장에서만 있었던 이제 그런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뭐 스트레스 종류라든가 갈등 종류도 다 달라질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그 퇴직 후에 어떤 그 생활에 적합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어떤 지식이라든가 경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만났던 이렇게 퇴직 후 어떤 그 퇴직자들을 보면, 퇴직 후에도 직장인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자신이 이제 여전히 직장에 몸담고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자기가 여전히 이제 직장에서 어떤 그 상사 아니면 선배 이런 그 어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서 이제 뭐 가족을 대할 때도 마치 이제 직장 부하 대하듯이 대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한테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하고 대할 때도 마치 이제 자기가 굉장히 우월한 사람처럼 이렇게 이제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어떤 그 가족들하고 함께 하기보다는 직장에서 했던 것처럼 자기 이제 지인들하고 이렇게 쓸데없는 시간, 제가 보건대는 쓸데없는데 이제 그분들 보건대 자기 뭐
굉장히 가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점심 때부터 이제 저녁까지 뭐 술 먹으면서 아니 뭐 당구도 치고 뭐 하여튼 이게 오락을 즐기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행동들이 어찌 보면 이제 뭐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정말 뭐 인간관계가 굉장히 이제 좀 비즈니스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 이런 핑계거리가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직장 생활할 때는 어찌 보면 이제 그 활동 자체가 뭐 업무의 연속이라고 이제 뭐 그런 핑계를 댈 수도 있었겠지만 퇴직 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절대로 이제 핑계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직장 생활할 때는 뭐 일이라고 지금 저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퇴직 후에는 또 다른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가족을 소홀히 대하게 되면 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서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가족 갈등의 주요 원인이 이제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 그 퇴직 후에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노후 자금이나 예금과 같이 돈이 아니라 이제 가족 관계라는 거죠. 많은 퇴직자들이 우리 이제 당연히 내가 결혼했고 내 DNA를 받은 자식들은 내 마음을 알 거야. 이런 이제 막연한 아니면 굉장히 지금 그 편안한 생각으로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오로지 이제 돈을 어떻게 벌 건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노후에 시간을 어떻게 쓸 건가, 이것만 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돈을 지금 아무리 많더라도 돈을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쓸 수 있는 건 그 기간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건강할 때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만큼 어떤 그 활동을 지금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면서 신체 활동의 어떤 그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돈이 많더라도 그거는 여러분들 삶에 앞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그 돈의 어떤 그 효용 가치가 높을 때는 여러분이 건강할 때, 그 다음에 가족과 이제 화목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이 나빠질 때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지금 해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좋을 때만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어떤 그 최악의 상황이라든가 내가 나빠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피를 지금 하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건강이 안 좋아지고 정말 내가 병원에 만약에 입원했을 때 누가 날 돌볼 건가, 그 다음에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될 건가, 내가 가족들을 어떤 식으로 지금 뭘 원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지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족과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면 돈을 쓰더라도 별로 즐겁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열심히 일하셨더라도 노후에 지금 가족 관계가 안 좋아지게 되면 힘든 일만 생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고생했던 보람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퇴직 후에도 이제 집안일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이제 뭐 집에 있거나 아니면 놀러 나가거나 뭐 아니면 뭐 집에 있으면 이제 잔소리 할 때 그 가족들은 아이고 저 왼수 뭐 원수도 아니고 왼수라고 지금 우리가 보통 하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면서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을 이제 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원할 때 가족들은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뭐 짜증도 내고 이렇게 하겠지만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이 짜증을 내면 낼수록 이제 가족 관계가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내가 그동안 이제 고생했던 보람이 다 없어지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지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허무해지고 그 외톨이, 그러니까 외로움을 지금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고독감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한테 가장 큰 이제 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퇴직 후에 어떤 그 삶에서 제일 지금 이제 큰 적이 외로움, 그다음 이제 지루함, 이 두 가지라고 이제 제가 계속 몇 번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 시기가 닥쳐오지 않으면 대부분 다 실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돈이 있고 건강하면 돈을 쓸 때는 지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술 사준다고 하면 몰리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험들을 지금 하지 못하는데 정말 지금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내가 이걸 건강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민을 지금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가족과의 건강 상태도 같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퇴직 후에 가장 지금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오래전 퇴직 전 준비가 이제 철저하면서 절저하고 좋겠죠. 그러니까 나는 가족과 잘 지낼 준비가 돼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답을 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족과 잘 지낼 준비, 그러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이제 반겨줄 그런 준비가 지금 만약에 좀 미흡하다고 하면 퇴직 준비를 지금 하는 그 기간이나 아니면 퇴직 후에 그 관계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개선을 지금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말하는 습관이라든가 생활 태도, 가족을 대하는 어떤 그 태도, 이런 부분들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이제 새로운 환경에 여러분들이 적응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이게 진정한 퇴직 준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노후 준비는 따로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돈이 노후 준비라고 지금 착각하지만 진짜 노후 준비는 사람과의 관계다. 이렇게 지금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과 화목한 관계를 만들고 지인과 이제 친밀한 관계를 지금 유지하면서 소중한 사람들과 어떤 그 관계를 지켜나가는 게 이게 어찌 보면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일 수도 있다.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이제 시작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그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 살던 방식 그대로 퇴직 후를 지금 살게 되면 노후는 점점 더 외롭고 힘들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퇴직 후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가족과 함께 잘 지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게 답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퇴직 준비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어떤 그 노후를 결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얼마 전에 그 신문 기사 내용 중에 연봉 2억을 받았는데 퇴직 후에는 알바 자리도 없다. 이런 어떤 그 제목의 이제 기사가 났었는데 그 기사 내용에 따르면 어떤 그 삼성 출신 퇴직자가 재취업을 위해서 이제 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지만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이제 구하지 못한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사를 이제 보면서 퇴직 후에는 이제 취업이 정말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 저렇게 지금 그 좋은 기업에 다니다가 퇴직을 했고, 그 다음 이제 뭐 어떤 그 자격증이 있는데, 저렇게 지금 어렵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기사 속에 퇴직자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어떤 그 사실이 이제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기업 출신 퇴직자가 재취업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아까 그 기사를 바탕으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퇴직 후 취업이 어려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사실 나이가 작용을 지금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나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민감한 이제 그런 사회라고 제가 영상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직장에서 퇴직을 지금 하게 되면 새로운 이제 직장에서 자리를 잡게 되면 대부분 다 나보다 이제 상사는 어린 사람이 될 가능성이 이제 크겠죠. 이때 발생하는 게 서열 스트레스인데 이 서열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만 있는 스트레스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별로 이제 관심이 없는 그 스트레스인데 이게 이제 나이 때문에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어떤 그 고유한 그런 스트레스라고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나이 많은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는 어떤 그 상사,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 어떤 그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지금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지금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퇴직 후에 재취업을 지금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높은 연봉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연봉 2억을 지금 받았던 기사에 나왔던 그 사람이 중소기업에 이제 지원을 지금 한다고 생각을 지금 해보면 고용주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중소기업에서 만약에 그분을 이제 채용해 갖고 그분의 어떤 그 전문 지식을 지금 만약에 활용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뭐 조금 더 이제 연봉을 더 줄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보통 뭐 3천만 원, 4천만 원 넘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연봉 2억을 지금 받던 사람한테 맥시멈 좀 올려준다고 쳐도 그래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친다고 하면 4분의 1로 깎아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이렇게 5천만 원을 줘도 될까?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 보면 5천만 원이라고 하는 연봉이 굉장히 지금 높은 연봉일 수도 있는데 채용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이게 갭이 크다 보니까 그 5천만 원이라는 게 그 수준에서 높은 수준이라고 얘기를 지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굳이 내가 지금 다른 사람, 젊은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생색을 내면서 새로운 사람을 뽑을 수가 있는데 굳이 저 사람을 지금 뽑으면서 내가 위축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채용을 지금 안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이유는 과거의 이력 때문입니다. 이제 많은 퇴직자들이 나는 대기업 부장이었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면서 이제 새로운 자리에서 일을 시작을 하는데 이 재취업 시장에서는 그 과거의 어떤 그 직함이라고 지금 하는 부분이 오히려 이제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만약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중소기업에서 새로운 이제 업무를 시작을 지금 했다고 쳤을 때 여러분들의 어떤 그 과거 경험하고 새로운 경험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그 상사하고 이게 계속 지금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대기업에서 이제 어떤 그 체계화된 인사 시스템 아래서 이제 근무하던 여러분들의 보는 시야에서 보면 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자체가 조금 이제 뭐 시스템이 부족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알게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전 직장하고 지금 회사하고 비교를 하면서 여기에 좀 미흡하다가 약간 이제 평가절하를 지금 할 가능성이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새로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평가절하된 그런 평가를 들을 때 별로 기분이 지금 뭐 좋지는 않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한테 그렇게 지금 네가 잘났으면 굳이 내가 이런 중소기업은 이런 나쁜 회사로 왜 왔냐? 뭐 이렇게 이제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을 뽑을 때 어떤 저도 이제 채용을 할 때 당연히 지금 좀 부담을 느끼긴 했었는데 부담을 이제 고용주가 느끼고 그다음에 새로운 상사는
위협을 지금 받을 수도 있다. 이제 아니면 이제 뭐 불편함을 지금 계속 이제 느끼게 되니까 채용을 꺼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퇴직자의 착각입니다. 많은 퇴직자들이 '나는 이제 이렇게 경력이 있으니까 어디든지 재취업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앞에서 기사의 내용처럼 뭐 연봉 2억을 지금 받아 갖고 받을 정도로 어떤 능력을 인정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뭐 어디든 취업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자신을 했지만 결국은 지금 이게 취업을 못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취업이라고 지금 하는 건 대학 입시하고는 다르다. 대학 입시는 성적만 좋으면 누구나 뭐 나이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입학할 수 있지만, 취업은 지금 경쟁력을 지금 비교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간관계 자체도 비교를 지금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을 다니다가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처럼 이제 하향 지원을 지금 하게 되는데, 이 하향 지원에도 함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무보조 아르바이트에 만약에 이제 대기업 부장이 지원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누구랑 경쟁을 지금 해야 되냐면 20대 지원자하고 이제 경쟁을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20 대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사무보조 아르바이트의 대기업 부장 출신하고 20대 막 이제 학교를 졸업한 사람하고 경쟁을 한다고 하면 대기업 부장이 유리할까요? 절대로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이 경쟁을 지금 하게 될수록, 하향 지원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어떤 그 경쟁력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한번 내가 퇴직을 하고 뭔가 취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엑셀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워드를 지금 잘 다루는지, 이걸 한번 고민을 지금 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하고 내가 엑셀 입력 속도, 그다음에 이제 워딩 능력, 이런 부분들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객관적으로 자신을 판단해야 해야지 이제 취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취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을 지금 한 가지 이제 명확히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경쟁력이라는 거죠. 내가 누구와 경쟁하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알면 알수록 취업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원한다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거를 리셋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직급이라든가 연봉, 과거 경력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새로운 경력을 이제 준비해야지 취업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하지만 이게 과거의 어떤 그 성공 경험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새로운 기회를 이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취업을 지금 원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지금 나의 경쟁자 상대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찾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경쟁력을 높인다고 하면 재취업 가능성도 훨씬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퇴직 후에 뭐 다시 일해야 되나? 아니면 집에만 있으니 뭐 좀 심심하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뭐 그래도 나 아직도 일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을 지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새로운 일을 지금 찾기 시작을 하는데, 막상 이제 일을 시작하고 보니까 처음에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어떤 뭔가 상황들이 이제 돌아가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퇴직 후에 이제 다시 일하는 생기는 현실적인 고민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뭐 겪어보신 분들은 뭐 제 설명에 대해서 많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자존심과 관련된 겁니다. 이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이게 가장 클 수가 있는데, 퇴직 전에는 뭐 내가 팀장이었고 부장이었고 최소한 누군가한테 뭔가 업무를 지시하는 그런 이제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뭐 다시 이제 일을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나보다 이제 뭐 한 20-30년, 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 애하고 비슷한 그 사람의 지시를 지금 따라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건 다시 하십시오." 뭐 조금 이제 상황이 복잡해지면 정말 욕을 한번 하고 싶은데 차마 말은 못 하고 막 이제 얼굴로 지금 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뭔가 지금 존댓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얼굴 표정은 전혀 그렇지 않은, 뭐 좀 약간 분리된 이제 그런 상황을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속은 어떤 굉장히 복잡하죠. 내가 왕년에 정말 생체 한탄까지 올라오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문제는 상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뭐 하던 사람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들한테는 내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지금 내가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손도 빠르고 그다음에 뭔가 행동도 빠르고 이렇게 되면 젊은 사람들처럼 이제 충분히 업무를 배우면서 그렇게 갈 수가 있는데, 현실은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작도 빠르고 손도 빠른 젊은 사람들하고 같은 생산성을 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저도 이제 해 봤지만 그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재취업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사실은 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자존심을 만약에 이게 내려놓지 못하면
정말 그 취업을 지금 하더라도 일하는 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지금 해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어떤 그 사람들하고 이제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은 첫 직장일 수도 있지만 그 직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만든 경험 자체가 이제 다음 사람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일을 잘하고, 아 정말 이제 경험 있으신 분을 뽑으니까 뭔가 다르다. 이런 어떤 그 긍정적인 경험을 지금 하게 만들면 다음 사람을 지금 뽑을 때도 자신 있게 이제 뽑을 수가 있겠지만, 뭐 퇴직자를 지금 뽑아 갖고 했더니까 일도 못 하고 정말 말은 안 듣고 정말 마이너스만 된다. 이렇게 지금 어떤 그 부정적인 경험을 지금 새로운 그 사람들한테 주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퇴직자는 이제 일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재취업을 지금 할 때 내 경쟁력이 뭔지를 다시 한번 이제 고민을 좀 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시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체력과 관련된 것입니다. 뭐 우리가 이제 퇴직 전에는 내 업무에 대한 전문가였기 때문에 뭐 정신적으로 조금 이제 힘들었지 육체적으로는 뭐 별로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는데, 이게 이제 나를 지금 퇴직 후에 나를 기다리는 재취업 시장에서는 뭐 경비라든가 시설 관리, 단순 관리, 영업, 생산 이렇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몸으로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체력 소모가 지금 굉장히 크다. 결국은 내 체력이 지금 경쟁력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때와 다르게 이게 회복 속도가 지금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집에 오면 뭐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녁 먹고 이게 자기 바쁜 이제 그런 생활이 지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 가족들한테 좀 미안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고민을 지금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날 때마다 이제 여러분들이 체력이 지금 그 회복이 안 되면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그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한테도 내 모습을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게 되면 '그렇게 힘들면 누가 하래?' 뭐 이런 이제 배우자나 가족 그 자녀들한테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을 지금 받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남는 건 이제 후회뿐인 거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 내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뒷받침이 되는지 이것도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된다. 근데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입니다. 퇴직 후에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 가족들이 이제 불편해졌죠. 뭐 물론 여러분들이 뭐 정말 가사 일도 적극적이고 이게 식사 준비나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이었으면 가족이 그런 불편함을 안 느꼈을 텐데, 많은 퇴직자들이 가사 일에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시 나가서 이제 일을 지금 하면 또 다른 이제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한테 불편함을 주는 건 해소가 됐지만 가족하고 또 다른 갈등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집안일도 덜 도와주고, 그다음에 이제 피곤해지면서 예민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피곤하니까 대화가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이제 오면 피곤으로 인해 갖고 지금 그 관계가 굉장히 지금 멀어진다. 그다음에 대화를 지금 하게 되면 나 피곤하니까, 아니면 귀찮으니까 다음에 하자. 이렇게 지금 점점점 대화를 지금 멀리하고 가족을 지금 멀리하게 되면 돈은 쥐꼬리만큼 벌어오면서 생색만 엄청 낸다. 뭐 이렇게 이제 불평을 지금 배우자가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자녀들은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 그렇게 힘들게 왜 해? 뭐 이렇게 이제 핀잔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퇴직 후에 일이라고 하는 건 경제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말 이제 관계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왜 일을 지금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하실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고민은 뭐냐면 역할 혼란으로 인한 이제 고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퇴직 전에는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라고 한 정체성이 이제 분명했죠. 근데 퇴직 후에는 이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다시 일을 지금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체성을 되찾을 거라고 착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막상 이제 일을 시작하면 이게 내가 원했던 모습인가, 이런 이제 고민을 지금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전 직장, 퇴직 전 직장에서의 모습하고 새로 이제 일을 지금 시작한 직장에서의 모습하고 너무나 지금 다르기 때문에 정체성 충돌이 생길 수가 있다. 나는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닌데 이제 이런 그 좀 안타까운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취업을 지금 하실 때 보통 여러분들이 지금 뭐 1년제 아니면 뭐 어떤 그 계약직,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1년 아니면 뭐 조금 더 이제 짧은 이런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 회사 입장에서도 여러분들 대할 때 정말 직원인 듯 직원이 아닌 사람처럼 이제 대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도 몸도 마음도 이렇게 직장에 정붙이기 어렵기 때문에 정체성 혼란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의 고민이다. 많은 분들이 이제 다시 일을 하면서 어떤 기대를 하냐 하면 뭐 활력이 생길 거다. 그다음에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거다.
그다음에 이제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을 거다. 뭔가 내가 보람을 느낄 거다. 뭐 이런 이제 기대를 지금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뭐 업무는 단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업무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다. 그러니까 업무는 단순하고 관계는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보수는 기대보다 낮다. 이럴 때 이제 느끼는 감정이 이제 실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큰다는 속담처럼 가장 위험한 순간이 괜히 시작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떤 그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출근이 어떤 그 뭔가 즐거운 아니면 뭐 뭔가 보람을 느끼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굉장히 스트레스의 어떤 그 출발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힘들어진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예민해지고 짜증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일도 가정도 다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후회를 지금 할 가능성이 있는데 자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다시 일하지 말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지금 질문을 하시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일이 아니라 이제 기대와 자존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퇴직 후에 다시 일할 때 준비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역할을 재설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를 내려놓고 지금은 배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는 게 마음이 편해진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체력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운동 루틴을 지금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력을 받쳐줘야지 이제 업무에 적응할 수가 있다. 그래서 주말이라도 지금 집에만 누워 있지 말고 체력 운동을 지금 하실 필요가 있다. 그다음 세 번째, 가족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기 전에 가족과 충분한 대화를 지금 하신 다음에 뭐 예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가족하고 고민을 지금 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놓으셔야지 되는데 그때 이제 얘기를 지금 하실 주제가 왜 일하는지, 얼마나 할 건지, 그다음에 언제까지 할 건지 이런 주제를 지금 이런 합의를 지금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합의 없이 시작하면 갈등은 반드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 지금 하게 되면 퇴직 후에 다시 일하는 건 용기 있는 굉장히 큰 좋은 선택인 거죠. 하지만 준비 없이 시작하게 되면 생각보다 큰 갈등을 지금 여러분이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하는 이유가 돈 때문인지, 자존심 때문인지, 외로움 때문인지 이걸 이제 스스로 점검하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노후에 어떤 그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을 찾도록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보람을 지금 분명히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기사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 연봉이 이제 6천만 원 넘는다. 그런 뭐 기사들이 이제 자주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퇴직을 앞둔 분들 중에서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받으면 괜찮을 일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준비하는 분들도 이제 많이 좀 계신 것 같은데 과연 이제 이게 실제로 그 버스 운전을 지금 하시는 분이 계속 이제 부족하다는 얘기가 그 버스 그 뒷면에도 뭐 버스 기사 모집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는 이런 상황하고 이게 매칭이 잘 안 되는 어떤 그 모순을 지금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보수가 후한데 버스 기사는 지금 부족하다. 이런 어떤 그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봉이 이제 5천만 원, 6천만 원이 넘는데도 왜 사람들이 이 일을 지금 선택하지 않을까? 여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버스 기사 일을 실제로 해본 사람들의 그 얘기를 중심으로 현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퇴직 후에 이제 버스 기사 도전한 김모 씨가 이제 계십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이제 이분이 대기업에서는 30년 가까이 일하다가 이제 퇴직을 지금 하고 그 일을 찾던 이제 과정에서 버스 기사 모집 공고를 지금 보게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제 이분들이 이제 운전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뭐 하루 종일 이제 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불편하지 못하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도전을 지금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버스에서 이제 교육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막상 이제 교육을 지금 받고 나서 뭔가 지금 일을 시작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근무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길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못한 현실이 근무 시간입니다. 버스 기사의 하루는 매우 지금 빨리 시작이 되는 거죠. 어떤 노선은 새벽 4시에 출근을 지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차가 뭐 예를 들어 새벽 5시라고 하면 그전 1시간 정도 전에 뭐 출근하고 준비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른 출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하루 운행 시간이 보통 10시간 이상 되는 경우가 이제 많죠. 왜냐하면 뭐 내가 지금 갔다가 바로 이제 8시간 만에 딱 차고지까지 도착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제 10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퇴직 후 이제 일을 찾는 사람 중에는 뭐 조금 여유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뭐 시간 여유를 좀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갖고
이제 그런 직업을 찾는데 실제로는 버스 기사는 생각보다 이제 시간에 쫓기는 직업이다.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스트레스도 굉장히 지금 크다. 이렇게 지금 이게 이제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사례를 지금 말씀을 드리면 부산에서 이제 그 버스 기사를 시작했던 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처음에는 '운전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한 거죠. 근데 이제 막상 일을 시작하는 거 보니까 가장 힘든 게 이제 승객과의 갈등이라는 겁니다. 뭐 요금 문제, 자리 문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여름에는 어떤 사람은 춥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덥다 그러고, 겨울에는 어떤 사람은 또다시 마찬가지로 춥다 덥다 이거 갖고 이제 싸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승객의 불만이 수시로 쏟아진다는 거죠. 뭐 "왜 급정거를 했느냐. 그렇게 지금 운전하면 어떡하냐." 뭐 이런 불만, 수시로 이제 이런 불만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마치 이제 내가 운전기사인지 아니면 고객센터에서 고객 불만을 처리하는 담당자인지 이게 막 헷갈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지금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도 이런 어떤 그 고민, 갈등 이런 걸 이제 몇 차례 겪으면서 그런 상황들을 지금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걸 기사 혼자 감당을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현실이 뭐냐면 이제 사고 책임입니다. 버스에서 가장 큰 부담이 이제 사고가 일어날 때인 거죠. 그래서 뭐 버스가 이제 일단 뭐 일반 차량보다 훨씬 사람도 많고 이제 승객도 많이 타고 인제 이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안전벨트를 지금 매라고 하면 뭐 안 매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입석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기 시작하면 뭐 승객 부상이라든가 차량 피해, 회사 책임 이런 게 다 함께 이제 발생을 지금 하게 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버스 기사는 항상 긴장 상태로 운전을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게 체력적으로 지금 안 받쳐주고 나이 든 사람한테는 항상 운전하는 내내 지금 하루 10 시간이면 10 시간 내내 집중하는 게 이제 쉽지가 않다 보니까 갈등도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 이제 운전에도 집중을 지금 하다 보니까 몸이 이제 녹초가 되는 거죠. 세 번째 현실이 뭐냐면 연봉의 구조입니다. 이게 이제 많은 그 기사에서 나오는 연봉 5천만 원, 6천만 원 이 숫자가 대부분 이제 초과 근무를 포함한 가장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금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급여에 연장 근무 이게 다 합쳐져야지 이제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이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거의 과장 광고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체감하는 그 연봉 자체는 이거보다 훨씬 더 떨어지다 보니까 굳이 내가 지금 저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운전을 지금 선택했는가, 이렇게 지금 후회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여러분들이 이제 아르바이트 뭐 일자리 찾다 보면 뭐 생산직인데 연봉 4천만 원, 3,500만 원, 아니면 이제 한 달에 360만 원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 한번 잘 보시면 여러분이 정말 거의 지금 주말금까지 다 포함해서 최대한 일을 할 수 있을 때, 물론 이제 2교대 야간 근무를 지금 포함해서 이때 이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제 그 금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그 급여 구조에는 분명히 지금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분석을 하시고 직업을 선택을 지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지금 우리가 이제 퇴직 후에 일을 찾는 많은 분들이 돈이 중요한가 아니면 어떤 그 삶의 여유가 중요한가, 이런 질문을 지금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버스 기사라고 하는 직업은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연봉만 보면 굉장히 이제 매력적으로 지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근무 시간이라든가 스트레스 아니면 어떤 그 사고에 대한 책임, 이 세 가지를 지금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의 어떤 그 판단력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이제 연봉이라고 하는 큰 긍정적인 요소, 그다음에 근무 시간, 스트레스, 그다음에 책임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요소, 이걸 다 여러분들이 이제 평가를 지금 한 다음에 어떤 게 더 여러분들에 더 도움이 되는지를 지금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퇴직 후에 일을 선택할 때는 세 가지를 반드시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체력. 두 번째가 스트레스. 세 번째가 이제 책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고려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일을 지금 오래 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지금 하게 되면, 퇴직 후에 일을 찾는 건 많은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이는 연봉만 보고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되면 현실과 굉장히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퇴직 후에 이제 일을 선택하실 때는 '이 일을 내가 오래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지금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래 지금 여러분들이 연봉이 조금 낮더라도 오래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을 지금 하시게 되면 훨씬 더 보람과 수입을 지금 느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지금 걱정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퇴직하시는 50 대, 60 대를 노리는 사기가 굉장히 지금 늘고 있는데, 이게 퇴직금을 이제 받는 사람들, 이분들이
정말 이제 나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제 어떤 그 한정된 자금으로 지금 평생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을 노리는 그런 사기꾼들이 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뭔가 지금 그 퇴직을 앞두거나 아니면 퇴직하신 분들이 뭔가 이제 취약한 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접근한다,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퇴직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이게 이제 사기를 당하는 그 내용들을 지금 보게 되면 겉으로 보면 투자 기회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그 지인의 소개, 뭐 신뢰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어떤 전문가 상담처럼 그렇게 이제 겉모습을 좀 꾸리게 되는데, 결과는 대부분 다 이제 비극으로 끝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기를 당하는 분들의 어떤 그 금액을 보면 수천만 원, 이제 억대 단위로 어떤 그 사기를 지금 당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 노후 자금이 다 사라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어떤 그 투자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노후 자금을 지금 지키는 게 먼저라는 그 생각을 항상 여러분들이 가지면서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좀 드러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사례가 뭐냐면 지인 속의 투자 사기가 되겠습니다. 그 서울에 사는 그 퇴직자 얘긴데, 이분이 이제 퇴직 후에 지인을 통해서 투자에 대한 어떤 그 설명을 지금 듣게 됩니다. "요즘 물류센터 투자 괜찮더라더라. 뭐 월 7% 정도 수익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의심을 지금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아, 요새 저렇게 이제 고금리를 준다고.' 뭐 이렇게 했지만, 이게 이제 소개한 사람이 한 20년 동안 알고 지냈던 지인이다 보니까 이분을 지금 믿고 처음에는 뭐 1,0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뭔가 좀 한두 달 지나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이제 그다음에는 5천만 원 정도를 이제 투자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자가 이제 꼬박꼬박 들어오다 보니까 괜찮아 믿었는데, 이제 세 번째 달부터 이제 연락이 끊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가 결국은 그 투자 회사가 존재하지 않은 그런 회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지금 해 보셔야 될 게, '고수익 투자가 실제로 가능한가? 이런 저금리 시대에 고수익 그 투자가 가능한가?'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의심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 이제 사기꾼들이 퇴직자를 노리는 이유가 뭘까? 이걸 한번 좀 고민을 지금 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사기 조직이 퇴직자를 노리는 이유가 명확하죠.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는 돈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시간은 많지만 정보에 어둡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뭔가 지금 그 내가 노후 자금을 더 불려야 된다고 하는 그 초조함이라든가 압박감 때문에 이제 새로운 투자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사기꾼들이 여러분들을 지금 노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동호회 모임이라든가 종교 모임, 지인 소개, 뭐 투자 설명회, 이런 곳에서 이제 사기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례가 전문가 사칭 사기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는데, 그 60대 퇴직자분이 이제 전화를 받습니다. 뭐 "저희는 금융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자기가 증권사 출신의 투자 전문가라고 이제 소개를 지금 했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해외 투자 상품이 있다. 그래서 뭐 기관 투자가만 들어갈 수 있는 상품인데 당신한테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이제 꼬셨다는 겁니다. 근데 막상 이제 사기를 당하고 나서 이제 알고 보니까 뭐 그 사람이 전문가도 아니었고, 실제로 이제 그런 투자 상품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3천만 원 정도를 이제 잃었는데, 전문가를 사칭하는 사람, 뭐 저도 가끔가다 이제 뭐 문자를 지금 받긴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지금 못 하고, 설사 돈이 있더라도 뭐 그게 이제 사기인지 알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데, 일단 관심을 갖는 순간 여러분들이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은 어떤 그 투자 정보처는 여러분들 관심조차를 가지시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기는 이제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가 수익이 너무 높다. 두 번째가 지인을 통해서 접근을 한다. 세 번째가 시간을 지금 압박합니다. 마치 이제 그 홈쇼핑에서 뭐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지금 안 사시면 여러분들 기회가 없습니다. 본 방송이 끝나면 가격은 다시 환원됩니다." 막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여러분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접속해서 이제 그 구매를 하는 것처럼 굉장히 지금 그 시간 압박감 자체가 여러분들을 굉장히 사기로 빠지게 만드는 이제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들을 듣는 순간에 이제 사기를 의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알려주는 사람도 많은데 왜 많은 사람들이 속을까요? 이게 이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어떤 그 공통점을 보면 결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사회 경험이 많고 직장 생활도 오래 했고 경제적으로 좀 안정적인 분들이 오히려 이제 사기를 당하기 쉽다는 겁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퇴직 후에 그 새로운 투자에 대한 기대, 그다음에 노후에 대한 불안,
이 두 가지의 어떤 그 스트레스 불안과 초조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지금 경험하게 되고 그 스트레스가 여러분들의 이성을 지금 마비하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사기꾼들의 농간에 놀아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기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건 내부 정보입니다. 이건 여러분들한테만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저 인간이 사기꾼이구나 이렇게 시작을 하고 경계를 지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신뢰 있고 좋은 투자는 여러분들한테 전화로 지금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 가장 중요한 건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세 가지를 분명히 지금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는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지인 속의 투자도 의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수익이 높은 투자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뭐 은행이나 증권사를 지금 직접 방문해서 진짜 전문가하고 상의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그 사기꾼의 농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퇴직 후 노후 자금은 평생 모은 돈이고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야 될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잃는 순간에 노후 계획 전체가 이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가 정말 안전한가, 이거에 대해서 몇 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가 안전한가, 이 질문 하나가 아마 여러분들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 제주도에서 그 삶을 사는 게 굉장히 꿈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푸른 바다, 맑은 공기, 그다음에 여유로운 생활. 그래서 이제 퇴직하면 '난 제주도에 살겠다.' 뭐 이렇게 이제 희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는 좀 다른 얘기가 이제 들리기 시작을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로망을 가지고 이제 제주도로 갔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육지로 돌아오는 그런 사례가 이제 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그 한때 제주도에서의 은퇴는 이제 뭐 꿈이었죠.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 제주도에서 그 은퇴 생활을 지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바람이 있었죠. 그래서 뭐 서울과 이제 수도권의 어떤 그 바쁜 삶을 떠나 가고 자연 속에서 살고 여유롭게 산책하고 작은 카페나 이제 뭐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는 그런 삶을 이제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퇴직 후에 제주도로 내려가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내려가다 보니까 현실은 달랐다. 그러니까 제주도로 내려간 사람 중에는 다시 오는 이제 사람도 적지 않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생활비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는 물가가 싸다고 이제 착각을 지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삼다수는 정말 쌉니다. 문제는 삼다수만 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료품이라든가 외식 비용, 생활 서비스 이런 가격이 생각보다 지금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육지에서 생활되는 물건들이 이제 배로 오다 보니까 운송비가 붙고 뭐 이제 물류비용이 붙다 보니까 육지보다 훨씬 더 비싸지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체감하던 게 육지에서는 10,000원 하던 게 여기서는 15,000원 만약에 인제 한다고 하면 더 체감적으로 지금 비싸게 느껴지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일자리 때문입니다. 정말 여유 자금이 있어 갖고 아무 일하지 않고 뭐 수입 없이 노후 자금만으로 생활하시는 분은 그래도 인제 지탱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제주도 내려가더라도 쪼끔 더 이제 안정적인 어떤 그 생활을 위해서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이제 일자리가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카페라든가 식당, 숙박업 이런 걸 이제 시작을 지금 하는데, 이게 이제 자영업이라고 하는, 아니면 이제 제주도에서 어떤 그 관광과 관련된 그런 산업이라고 하는 게 계절 영향을 굉장히 지금 크게 받죠. 그래서 여름에는 손님이 많지만 이제 겨울에는 생각보다 이제 크게 줄어들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태풍이 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어떤 그 관광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일정한 수입을 지금 얻기가 이제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경쟁은 또 심해지다 보니까 망하는 경우가 이제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을 가장 힘들어하는데, 제주도에서 처음에는 조용하고 좋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해변가에서 자꾸 편안하게 이제 몇 시간이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정말 세상 근심이 다 지금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이 좋은 건, 내가 육지에서 바쁘게 일했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이 보상으로 다가오는데, 그런 시간이 계속 지금 된다고 했을 때는 정말 그게 고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도 없고 지인도 없고 가족도 이제 멀리 떨어지는 상태에서 내가 바닷가에서 지금 몇 시간을 보내게 되다 보면 외롭고 인제 한심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실제 사례를 보게 되면, 뭐 60대 부부가 있었는데 퇴직 후에 인제 제주도로 내려갔죠. 그래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여유로운 삶을 꿈꿨는데, 손님이 없는 날이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매출은 기대보다 훨씬 낮다 보니까 몇 년 뒤에 폐업하고
다시 이제 서울로 돌아온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이제 말씀하시기를 여행으로 오는 제주도하고 살러 오는 제주도는 완전히 다르다. 이걸 이제 사람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운태우 이제 살면서 중요한 건 자연이나 풍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다. 즉, 그 가족이라든가 친구, 인간관계 이게 있어야지 이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내가 뭐 퇴직 후에 어디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지도 한번 같이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여전히 지금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지만 관광으로 가는 거하고 은퇴후에 살러 가는 거하고는 굉장히 지금 다르다. 그래서 은퇴후의 삶은 풍경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주도 은퇴를 지금 고민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는 이곳에서 사람들하고 함께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지금 확실하게 그렇다 이렇게 지금 명확한 답을 하실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제주도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내가 퇴직 후에는 어떤 그 좋은 그 자연에서 가장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사람하고 관계를 지금 먼저 선택하는 게 현명한 판단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몇 번 강조를 드리지만 퇴직 후에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쓰셔야 될 게 여러분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직장 생활에서 굉장히 투자도 활발히 하고 일도 열심히 지금 하셨지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과거의 일이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를 지금 다시 설계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진 자원을 얼마나 잘 소중하게 다루면서 여러분을 지금 돌볼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퇴직 후 어떤 그 여러분들 삶의 질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